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쟁정토론 맞수 진행을 맡은 김준일입니다. 78대 78. 지금까지 이런 숫자는 없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선거 결과 정확하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소수 정당 하나 없이, 완충지대 없이 여야가 동수를 가져가면서 상당히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협치는 가능할 것인가? 6일 지방선거 끝난 지 5개월이 되고 있지만은 지금까지 경기도의회의 모습은 대립 그리고 반목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들 모시고 협치 가능성 그리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황대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야당이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현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지금 경기도 의회 상황을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야지 좀 보시는 시청자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6월 1일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7월 1일에 의회가 개원을 했는데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맞부딪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의장 선출 문제를 놓고 상당히 이제 양당이 좀 갈등을 빚었습니다. 왜냐면은 동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선출 방식을 놓고 긴장 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원구성. 이제 뭐 국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방의회도 어떤 상임위를 어떤 분들이 맡느냐 이거를 가지고 또 양당에 좀 갈등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추경안 경기도의회 추경안을 놓고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놓고 지금 양당과 또 지자체와 좀 갈등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있고 파행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두 분께 어떤 의견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거가 6월 1일에 끝나고 지방의회가 열렸는데 좀 지각 개원을 했어요. 이제 의장 선출 갈등으로 인해서 좀 여러 잡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결국은 이제 자유투표로 진행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염동현 의원이 이제 의장으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 먼저 좀 들어보죠. 네. 일단 78대 78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게 6월 1일이었고 7월 1일이 개원했으니까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그 중간에 이제 이 11대 의회를 이끌어갈 대표단이 선출이 됩니다. 저희는 꼭 우리가 여당인 걸 떠나서 견제감시 기능을 위해서 상임위를 2개 더 늘리자.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견제감시 기능을 하자. 또 하나는 또 예결위도 늘리자. 그래서 이 기간에 교육과 그 교육청과 도가 한꺼번에 예결위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가자. 이게 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의회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요구도 있었었고 또 하나 어차피 의장 선거였는데 투표 방식이었습니다. 어쨌든 투표 방식을 저희는 고수했었던 거고 이제 대망의 투표날 당시까지도 사실 예정된 투표 시간보다 좀 늦게 투표가 실제 진행됐지만 우리 파트너인 국민의힘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과정 쪽에서 우리 남종섭 대표단의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도는 어떤 이런 독자 강행이나 일방적인 그런 구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을 파트너로 두고 늘 이 의회 중심의 어떤 견제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자라는 걸 최우선 가치로 두자. 그렇게 협의를 쭉 진행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의장 선거의 어떤 뭐 얘기가 나온 부분은 우리 11대 전 10대 마지막 때 지금 어떤 일반적으로 뭐 국회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은 다선 그리고 연장자인데 경기도에는 연장자 우선이 있어요. 그 당시에 양당의 어떤 의장 후보군들을 봤을 때 그대로 뭐 동수면은 솔직히 국민의힘이 유리했다 해서 뭐 당시에 뭐 10대 의회에서 그거를 회의 기준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우리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서 수긍하셔서 그 부분은 정리하고 안 하는 걸로 한 다음에 11대 의회에서 투표를 하는 걸 했습니다. 또 그런 대립적인 부분도 어찌 정당 내에서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뭐 다 똑같이 뭐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거국적인 가장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도의회로서, 도의원으로서 도의회를 잘 이끌어갈 부분이 책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뭐 우리 당만이 아니라 156명의 도의원 전체가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 지점을 한 번만 복귀해 보면 아까 이제 우리 김현석 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처음에 이제 11대가 개헌하기 전에 그 조례 개정할 그 논란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연장자에서 다선으로 개정을 하는 그건 이제 10대의 권한이니까. 하지만 남정수 대표께서 그런 꼼수 부리지 않겠다. 우리는 11대 때 가서 어떤 방향이든 논의하겠다. 그때 강수 대표님이 조례 개정을 하지 말아달라면서 요구하셨던 게 78대 78은 권력의 힘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후반기를 나눠서 갖자. 그리고 의장을 가진 쪽이 상임위의 균형을 좀 맞춰서 권력을 배분하자. 그게 아니었는데 11대 때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무적인 상황 때문에 원래는 전후반기를 나눠 갖기로 했었어요. 협의를 통해서. 이게 협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투표를 가야겠다라는 입장이셨고 결국 또 투표를 했지만 또 그런 결과에서 보면 이것도 어느 협치의 모범 사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남정석 대표님께서 황대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대 마지막에 그런 해프닝이 있었지만 결국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결단해 주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협치의 어떤 남 대표님께서 어떤 모범 사례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높게 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의장 선거도 의장 선거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상임위 구성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예산 편성 이거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상임위 구성과 조금 여러 가지 구성을 놓고 여러 가지 좀 이견들이 있었는데 일단 상임위를 증설하는 안을 놓고 그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상당히 조금 이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민주당 입장을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건설교통위원회하고 그 일정 부분에 있던 기능을 통폐합해서 이제 환노위를 만들자라는 그런 얘기였죠. 이제 국회에도 보면 이제 환경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와 연동된 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그 교육위원회를 기능을 하나 따서 좀 분리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교육청 예산이 거의 20조가 넘어갑니다. 30조에 육박한데 이걸 물리적으로 하루에서 하루 반나절 이틀에 다 심사를 할 수 없어요. 그 피해는 경기도민한테 오로지 돌아갑니다. 이것은 꼭 지금의 상황만 정무적으로 볼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진보교육감이든 보수교육감이든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의회 경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 원활하게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없이 안을 좀 사실 제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이나 어떤 것들을 좀 제시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협의가 지속됐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자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대, 어떤 식으로 이제 반대 입장이 나온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상임위 증설 부분이랑 이제 예결위 분리 부분 이게 7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의장 선거, 상임위 신설, 예결위 분리 어떻게 이 부분이 어떤 지각개헌의 뭐 큰 원인이라 지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의회를 한번 진행해 보고 왜냐하면 경기도 의회가 지금 이제 지사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교육감님도 성향이 좀 지사님하고 교육감 달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본인사까지 해보고 나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꼭 우리가 보면 조직을 늘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 예산이고 조직을 늘려야 되고 공무원 조직을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런 거를 고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 민주당하고 계속 얘기해야 되겠지만 7월 이 의장 선거 이런 시점에서 그 부분 논의가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안 얘기를 좀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안을 놓고 여러 가지 좀 잡음들, 이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사실상 파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데 일단 민주당 입장 좀 설명해 주시죠. 본회의 기간에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추경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라는 전례는 지방의회에서는 망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자꾸 국민의힘 당론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당론이었다면 9개 상임위에서도 일괄적으로 통과가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민주당이 209억 꼼수 예산을 편성했다. 버스 유류비 증액. 또 하나는 소통의 부재에서 늘 경기도가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파행의 그 이유고
우리 민주당이 학생들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게 세 가지예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시는 게. 팩트 체크를 해보면 지금 버스 유류비 예산은 그 버스 총파업이 예고돼 있을 때 김동연 지사께서 그 새벽까지 밤을 새시면서 극적인 타결을 했죠. 그 버스 가스 연료 인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업계가 그 운송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운송 횟수가 줄면 도민의 발목이 잡히니 그래서 그것이 그 이후에 편성이 돼서 원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어야 됐는데 도시건설위원회가 파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결위로 바로 올라와요. 그것은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꼼수가 아니에요. 경기도가 입장을 내면 저희는 심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있죠. 그럼 그것이 정말 정당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우리 김현성 의원님과 저같이 이 자리에 맞대서 권한을 가지고 심의하면 되는데 그것 자체가 꼼수라고 의회를 지금 파행시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집행부가 어떤 소통의 불화나 집행부가 안건이 올라오면 경기도 민주당과 연동해서 의회를 파행시키는 나쁜 관행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 예산을 볼모로 잡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340억 감액 의견을 냈는데 이것도 조율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견이 있으면 조율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스마트 단말기 보급이 2,700억입니다. 3,400억 중에 2,700억입니다. 정정해드리면. 그것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내년에 집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추경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 이견이 있으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조금 협의장에 나오시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 209억 원의 꼼수 예산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을 패싱을 한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면서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예산안 추경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제발 나와달라. 뭐 이런 지금 요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 궁금하네요. 지금 패싱 당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은 예. 어떻게 보면 이 부분 세 가지 안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209억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9억이 어떻게 어느 기업에 어떤 식으로 지원될지에 대해서 들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내역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어렵다 어려운 거 압니다. 저희도 유럽이 이 전쟁 여파에 의해서 올라온 거 알고 있고. 네. 209억 어떻게 지급되는지 당장 어려우니까 돈 주세요, 승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 그냥 승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 사실 설명 못한 서류라도 좀 해서 209억 어떻게 쓰겠습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승인해달라. 이거는 저희 도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뭐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209억이 어떤 식으로 할 거니까 좀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도 뭐 1,40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뭐 여든 야 뭐 지사님의 정책과 상관없습니다. 도민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저희도 충분히 귀가 열려 있는데 이 209억에 관해서만큼은 아무 깜깜한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어려 승인하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뭐 제가 민주당 입장에 대변하는 거 아닌데 네. 아까 전에 황 의원님 얘기로는 뭐 209억 원에 대해서 무조건 하자는 게 아니라 승인해달라는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 왜 그러니까 들어오질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신 걸로 논의란 부분이 최소한 예. 저희는 예결위원회 소속으로 뭐 소위에서 뭐 6명의 의원들이 할 게 아니라 최소한 예결위원회 전체 있는 데서 논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소위에서 그냥 정리해서 넘기자라는 거는 글쎄 예결위 자체에 대해서 어떤 무시 패싱 아니냐 예.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최소한 예산 예결위 소위. 단계에서 예. 논의했어야 되는 겁니다. 소위가 아닌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황 의원님. 그러니까 그 소위에서 통과된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게 아니고요. 소위 심사안을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필터링할 수 있는 건 있고 소위가 구성되자마자 정회를 하죠. 예. 그럼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심사는 정말 첨예하게 각 국장과 과장님들의 쟁점 사안들을 와서 설명을 듣습니다. 소위에서. 그리고 그 소위에서 그 대표로 나온 의원들이 각 당에게 전달을 하고 예. 또 비공개 회의를 하고요. 그럼 소위에서 결정된 게 끝이냐? 그게 아니고 예결위에서 또 의결을 합니다. 예. 전체에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하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사전 보고를 안 해서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일관된 기조세요, 국민의힘에. 근데 그러니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상권 분립이고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정부 아니죠. 그렇다고 민주당이 국회 보이콧을 하지 않아요. 자, 삭감이 됐으면 삭감이 된 대로 국회에 와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견을 좁히는 것이죠. 자, 209억이 자, 그 파업이 종결되는 그 시점에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 상임위도 파행을 당했으니까. 그러면 소위에서 논의를 해서
전체 예결위 의원님들의 심의를 다시 받으면 되죠. 그런데 자기가 소통을 안 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사실 그건 조금 논리가 예. 좀 빈약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얘기 짧게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예. 이 어떤 예산 뭐 특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설명을 합니다 보통. 근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통과시켜 드리고 싶고 하려면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진짜 백지 상태에서 하려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죠. 최저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와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설명을 했으면은 저희도 이런 사태까지 안 갔다고 봅니다. 예. 황 의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의회에다가 종이 하나라도 줬습니다. 200억 예.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다.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저도 예결이지만 아무 정보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이게 뭐 209억 때문에 전체 2차 추경 예산 전체가 이렇게 된 부분은 저희도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양당 대표단이나 뭐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이 좀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좀 건설적으로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을까요? 좀 좋은 아이디어 한번 제시해 주시죠. 저는 일단 기본적인 우리가 선서했던 마음가짐을 가장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 그러니까 당리 당략, 진영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경기도면 본연의 자세로 도민의 민생만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 그러면 서로 간의 이견의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건 조율과 타협이 됩니다. 사실 추경이 통과됐으면 그 당일날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예, 여야정 협의체죠. 여야와 경기도가 함께하는 그런 협의체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양당 대표와 또 의장님, 그 다음에 또 경제부지사께서 이렇게 총괄 단장으로 해서 양쪽 대표단이 모여 있고요. 거기서 정말 이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시적으로 협의하자. 이걸 예결위 때만이 아니라 수시로 한 달에 2번, 3번 이 모임을 활성화시켜서 이런 파행은 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석 의원님은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협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황 의원이 말씀하신 여야정 협치를 해서 이끌어가자는 부분에서도 100%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시나요? 예. 저는 협치의 마중물이 지사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황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한 달에 2번, 3번 이게 어떤 여야정 협치가 아니라 그냥 차담이라도 예. 우리 의장님 방에서 뭐 의장단, 양당 대표들, 뭐 경제부서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중요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서로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면서 신뢰의 토양을 쌓아야지 협치란 싹을 키우는 거 아닌가. 자, 경기도의 의회도 이제 여야도 이제 동수기도 하고 중요하지만은 또 이게 중앙과 지방정부, 경기도 지사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현석 의원님께서 지금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기도에 좀 요구하는 것들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있을 것 같아요. 황대 의원님부터 좀 얘기를 좀 들어보죠. 네,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뭐 많은 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장관을 하셨죠. 여러 가지 국가 요직에서 이 국가 곳간의 살림, 어떤 재정, 그다음 경제 이런 것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 꼼꼼하시고 경제 전문가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하시는 정책 예산들이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이 비교적 도민의 눈높이에서 저는 입각해야 된다고 보고 민생에 직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당이라서 무조건 공약 사업과 정책 사업에 힘을 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고르게 이번 올라오는 예산도 아주 균형성 있게 형평성 있게 저는 심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김동연 지사님께는 의회와 좀 진심 어린 소통을 통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정말 치밀하게 좀 세워서 좀 추진력으로 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황 의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김 의원님 말씀하고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더 경기도에서 조금 더 의회를 존중해주고 좀 자주 만나달라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현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양 당끼리 얘기하고 협의할 때는 솔직히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봐요. 지금 황 의원님이 얘기할 때 보면 크게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 일치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경기도가 끼면 이게 예산부터 해서 뭔가 안 풀리더라고요.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정무인데 뭐 지사님께서 뭐 이제 중앙정부에서 경제부총리로 뭐 대학교 총장으로 조직 운영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분명히 어떤 역량을 충분히 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량이 지금 충분히 발휘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보석들이 많은데 이제 꿰지를 못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이를 꿰는 게 정무고 그 부분은 지사님이 좀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을 해달라.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제가 오늘 토론을 진행을 하면서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멀지 않다. 그리고 두 분이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사실 거의 접점이 있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사소한 문제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경기도의 협치를 위한 마지막 방안 한마디씩 듣고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먼저 황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 슬로건이 이익 앞에 물러서고 책임 앞에 다가서자입니다. 정치인한테 도민이 주신 권한을 정말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용하는 것은 정말 막중한 책임이죠. 저희는 도민께 약속했습니다. 민생을 살피겠다고. 선거 때 어떤 어르신이 저를 붙잡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정치인들이 필요 때마다 썼다가 필요에 의해서 가장 빨리 까먹는 두 단어가 뭔지 아냐? 민생일세. 그 민생이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주시게 하시거든요. 오로지 민생을 보고 당리당량 내려놓고 정말 도민 주권을 위해서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참 정치란 게 하면 할수록 어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닌 뒤에서 그걸 조율하고 풀어가는 과정이 정치 부활이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저희가 정말 다 내려놓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원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번 본예산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제 원점에서 다시 들어가고 싶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오늘 경기도 외 장점 토론 맞수 오늘 양당을 대표해서 두 분 의원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의회가 가진 권한 굉장히 많은데 양 당이 서로 협치를 해서 좀 현안들 해결을 하고 앞으로 경기도 의회 그리고 경기도 국민 시민들이 도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